자, 어떻게 잘 쉬셨나요? 여러분들 지금 4단원 처음에 뭐 평형 배우니까 뭐 4단원 그렇게 뭐 어려운 것 같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뭐 물론 4단원 앞에 나와 있는 화학 반응식들 좀 외워주셔야 돼요. 화학이란 과목 자체가 그래요. 화학이란 과목 자체가 이게 화학 반응식이 뭔 뜻하는 거고 뭘 어떻게 되는 거고 이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화학 과목의 특성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요, 외울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외울 거는 거의 없고요. 지금부터는요, 계산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고, 따지는 게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절대로. 직접 해보세요. 특히 이따가 산인지 염기인지 따지는 거 할 텐데요. 이거 눈으로 보면은요, 되게 쉬워 보여요. 막상 하면 못해요. 대부분의 학생들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네, 뭐 까짓 거면 어렵지 않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막상 네가 해봐. 그러면 별짓을 다 해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어? 아까 그랬나? 이런 식이야 약간. 왜? 눈으로 봤으니까. 남이 하는 건 쉬워 보여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끔 여러분들 축구 경기나 이런 거 보시면은 뭐 저는 잘 몰라요, 경기는. 뭐 제 이름 아는 것 중에 메시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아요. 메시라는 사람이 축구 경기를 하면서 막 합니다. 근데 공을 뺏겼어요. 혹은 뭐 잘 안 됐어요. 그럼 그거 보던 사람도 이런 얘기예요. 야, 이씨, 그러니까 내가 아까 똑바로 하라니까, 아까 진작에 패스했으면 그럴 일 없잖아.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제가 알고 있기는 엄청나게 축구를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금 그것도 못해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축구 경기를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거기 가면 잘할까요? 에이, 택도 없죠. 그런 사람이 말만 잘해요, 원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화학이 어렵고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요. 1단원이 힘들었던 이유는 말로만 들어서 그래요. 눈으로만 봐서 그래요. 직접 풀어보시고 해보셔야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 이해는 가요. 왜? 직접 해보니까 어렵거든. 그거 어려워요, 원래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그 어려움을 했으니까 대접을 받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요, 무조건 해봅니다로 갑니다. 아시겠죠? 자, 물의 자동이온화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산과 염기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어라, 이거 통과 때 했는데, 그쵸? 그럼 여러분들 산성용액, 염기성용액, 그런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산성용액 그러면은 HCl, 이거 염산이죠? 그 다음에 염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용액 NaOH, 이거 수산화나트륨이죠? 아, 선생님 저 그거 알아요. 좋아요. 요 정도 하시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36페이지 첫 페이지를 딱 보시면은요. 그리고 그 뒷페이지 한번 넘겨보실래요? 어라? 산과 염기에 대한 설명이, 성질에 대한 설명이 236페이지 딱 한 페이지만 존재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통과 시간에만 해도요, 산의 종류, 염기의 종류, 산의 특징, 염기의 특징, 그때 지시학의 색깔 해서 이거보다는 자세하게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통과해서 배웠던 거를 그냥 상기시켜주는 정도. 도 그런 거 했었어? 라고 알려주는 정도만 해요. 왜일까요? 간단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부터는요, 산이 어떤 산이 있고 그 산이 어떤 특징이 있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이건 부가적인 거예요. 부가적인 거예요. 지금 산이냐 염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결론은 뭘 할 거냐? 중화 반응, 그것도 뭘 해야 돼요? 계산을 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여기서는요, 이 중화 반응, 중화 반응은 오늘 안 해요. 중화 반응은 다음 챕터에서 할 건데, 중화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냥 밑거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산의 성질, 신맛이 난다. 그 다음에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 반응한다. 자, 금속과 반응해 수소기체 발생할 때는 주로 우리 마그네슘이나 주로 못 썼죠? 마그네슘이나 아연만 있었었죠? 왜? 반응성이 높은 애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슨 기체 발생한다? 얘는 수소기체 발생한다. 그 다음에 탄산칼슘. 탄산칼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탄산칼슘이라는 거 밑에다가 이름 좀 써볼게요. 달걀 껍데기 혹은 조개 껍데기 혹은 대리석이라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 탄산칼슘이 CaCO3인데 화학식으로 이 탄산칼슘의 주성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탄산칼슘의 주성분으로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산용액에 달걀 껍데기 떨어뜨리면 무슨 기체 발생했었죠?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 해서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했었죠. 기체는 기체인데 수소 기체냐 이산화탄소 기체냐 해가지고. 자, 그래서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한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산소의 수용액에는 전류가 흐른다.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산수용액에는 이온이 들어있다라고 해놓고 여러분들 알고 있죠? 수용액에 전류를 흘렸을 때 전류가 많이 흐르면 강산 혹은 강염기, 전류가 적게 흐르면 약산, 약염기. 왜? 전류가 흐른다는 소리는 이온이 들어있다는 소리인데 강산이나 강염기는 이온이 많이 들어있다. 약산이나 약염기는 이온이 적게 들어있다 였으니까. 그럼 선생님, 전류가 흐르는 거 가지고는요, 강산, 강염기 혹은 약산, 양염기를 구분할 때 쓰지 산과 염기 자체는 구분이 안 되네요. 네, 맞아요. 전류가 흐르는 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강이냐, 약이냐만 구분이 되지 전류가 흐르는 거 가지고 이게 산인지 염기인지 종류는 구분이 안 가요. 자, 그 다음에 염기의 성질, 쓴맛이 난다. 그 다음에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미끄덩거린다. 그 다음에 만약에 마그네슘이나 아연을 집어넣으면 기체 발생하지 않는다. 달걀 껍데기에다 염기성 집어넣으면 기체 발생하지 않는다. 그거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푸르게 변한다. 이건 서로 반대고요. 산하고.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 이것도 많이 나오죠. 붉은색으로 변한다. 지시약은 나중에 한 번에 외웁시다. 자,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른다는 이건 산인지 염기인지 구분은 안 된다 그랬죠. 전류가 많이 흐르면 강산, 강염기, 전류가 적게 흐르면 약산, 약염기라는 거 정도만 해놓읍시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산과 염기의 성질 해놨는데 뭐 탐구자료창에 뭐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뭐 읽어보시면 충분히 통합과학 때 했던 거니까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요. 만약인데요, 제가 넘어간다고 해서 아 그냥 넘어가나 보다 하지 마시고 꼭 보세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시면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모르는 건 괜찮아요. 심지어 뭐 문제 풀다가 뭐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뭐 1차 방정식 풀이가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질문하셔야 돼요. 더하기 빼기도 안 된다. 당연히 질문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련이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난 되겠지 뭐. 직접 해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막상 시험장에서 틀린다. 이건 최악이에요. 이건 죄인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하지만 공부할 때 모르는 게 나와서 질문하는 거는 아주 잘한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틀리시면 안 돼요. 뭐 물론 모의고사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틀리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면서 틀릴 수 있어요. 다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혹은 수행평가에서는 틀리시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렸으니까. 자, 꼭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세요. 여기까지 하면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은 또 여러분들 237페이지에 보시면 사실 처음 보는 그림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그림도 봤어요. 물론 기억이 나냐 안 나냐 싸움이어서 그렇지.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다시 보시면 돼요. 아, 그런데 이쯤에서 하나만 좀.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시험 범위만 보면 돼요. 그리고 기말고사 때는 중간고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중간고사 때 범위는 깡그리 잊어버려도 기말고사 때 뭐 필요하지 않는 한은 뭐 몰라도 뭐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수능은요. 여러분들 이제 2학년에서 이제 고3으로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 실제 수능 대비해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수능은요. 하루에 필요한 과목을요. 모두 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년에 봤었던 건데 그게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니까 이건 작년에 봤었으니까 나는 몰라도 돼. 이렇게 접근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떻게든 끌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23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통합과학 때 분명히 똑같은 그림으로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작년 거.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첫 번째, 아, 내가 이걸 기억을 못하네. 그런데 다시 쓰이네. 아, 미안해. 내가 다시 한번 공부할게. 라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도 몰랐으니까 올해도 몰라야 된다. 뭐 그건 아니겠죠? 다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설사 이걸 본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럼 모른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단편적인 기억이라도 맞춰낸다가 여러분들의 목표예요. 자, 거기 보시면 물에 녹아 수소 이온을 내놓는다. 거기 보시면 아레니우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산과 염기에 대한 정의를 배운 거는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정의 내린 거예요. 산은요, 물에 녹으면요, H 플러스라는 이온을 내놓고 플러스 A 마이너스라는 뭐 다른 음이온들을 내놓겠죠. 자, 그래서 공통적으로 H 플러스를 내놓으니까 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음이온이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 나온 것처럼 염산이냐, 황산이냐 구분했었어요. 자, 한번 써볼게요. HCl. 얘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죠?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나와요. 물에 녹았을 때 자기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H 플러스를 내놓은 거. 이거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의한 산이에요. 그래서 HCl은 산성용액이에요. 자, 근데 얘가 1대1로 들어있으니까 얘가 한 개 녹으면 얘도 하나 생겨요. 자, 그런데 이걸 일가산이라 그러거든요. 일가산. 자, 근데 H2SO4 이거 조심하세요. 얘는 물에 녹잖아요. SO4가 E-가 나와요. 그리고 H는 플러스죠. 이게 몇 개? 2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 황산인데 황산이 한 개 분자가 물에 녹으면 H 플러스는 몇 개? 2개가 만들어져요. 이거를 이가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가산이냐 이가산이냐 여러분들 여기서 꼭 구분하셔야 돼요. 나중에 숫자 개수 카운트 할 때 여러분들 곱하기 2를 하냐 안 하냐 싸움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염기. 물에 녹았을 때 OH-이온을 내놓는다. 가장 대표적인 거 NaOH. 뭐 여러분 다 알죠 이거. Na 플러스하고 OH-가 된다. 공통사항으로 물에 녹았을 때 OH-는 이온을 내놓는다. 그럼 이거 아레니우스 정의에 의한 염기. 자, 그 밑에 보시면은 Ca 칼슘인데 OH 수산화칼슘이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얘는요, CA가 2+짜리고요. 더하기 OH- 몇 개? 2개 내놔요. 얘 이가 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학년 때는 몰랐는데 2학년 때는 저 이가산, 이가 염기들이 나오니까 나중에 개수 맞출 때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삼가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삼가는 거의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산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여기서는 H 플러스 이온 때문이고 염기에서는 누구 때문이다? OH 마이너스 이온 때문이다. 아레니우스 정의는 어떤 거를 물에 녹였을 때 그 수용액에서 자기가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를 내놓을 수 있으면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아레니우스 정의는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수용액 상태에서만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수용액이 아닌 상태에서는 산이냐 염기냐를 정의 내릴 수가 아예 불능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스스로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를 내놓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거, NH3. 자, 얘는요, 한번 이거 참고로 암모니아고요. 이거 염기예요. 그럼 얘가 스스로 OH-이온을 내놔야 되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저 NH3에는 OH가 없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얘는 아레니우스 정의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 암모니아는요, 혼자 독립적이가 아니고요, 물에 녹여요. H2. 자,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H2O에서 H가 NH3로 가서 어떻게 되냐? NH4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H2O에 있던 H를 NH3한테 줬죠. 그래서 OH-가 생성이 돼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하고 다르게 본인이 독자적으로 OH-를 내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아레니우스 정의에 위배돼요. 그러면 자, NH3는 NH4 플러스가 되면서
뭐가 늘어났어요? H 플러스 이온을 하나 받았죠. 즉 물이 얘한테 H 플러스 이온을 줬어요. 반응을 하면서. 그래서 H 플러스 이온을 받았죠. NH3가 이거를 염기라 그래요. NH 플러스 이온을 받으면 염기라 그래요. 무슨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브랜스테드 로우리라고 해요. 그냥 약칭해서 그냥 로우리라고 그럴게요. 그래서 이걸 로우리 염기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H2O는 어떻게 됐죠? H2O는 OH-가 되면서 H 플러스 이온을 누군가에게 주었죠. H 플러스 이온을 누군가에게 주었어요. 이러면 산이 돼요. H 플러스 이온은 산이 돼요. 자, H 플러스 이온을 줬으니까 얘는 뭐에 의해서?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에 의해서죠. 로우리 정의에 의해서, 이건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에 의해서 산이에요.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NH3는 아레니우스 정의가 성립하지 않고요.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에 의한 NH3는 염기가 된 거고요. 그럼 반응 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 전에 NH3가 염기예요. 뭐에 의한? 브랜스테드 로우리에 의한. 자, H2O는 반응 전이 H2O죠. 반응물이 H2O인 게 OH- 되면서 즉 얘가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이에요. 왜? H 플러스 이온을 반응 전에서 반응 후로 줬으니까. 이렇게 돼요. 아, 이런 애들은 아레니우스 정의가 할 수가 없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시로 많이 들어온 게 HCl이에요. HCl은 물에 녹으면 사실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H 플러스 이온을 줘요. 그래서 Cl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H 플러스 이온을 H2O가 받아서 H3O 플러스가 돼요. 왜냐하면 H는요, 사실 이온 상태로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반응 전에서 반응 후 얘가 된 거죠. H 플러스 이온을 누군가에게 줘버렸죠. 그래서 얘는 산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H 플러스 이온을 받았죠. 반응 후에. 그래서 누가? 얘가 염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레니우스 정의의 한계에 의하면 첫 번째, 수용액 상태에서만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그 소리가 그거고요. 1번에. 2번에 아레니우스 정의와 달리 수소이온은 수용액에 홀로 존재하지 않고 H3O 플러스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도 아레니우스 정의에 위배된다. 왜? 아레니우스 정의는 H 플러스 이온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 NH3처럼 직접적으로 OH-나 H 플러스 이온을 내놓지 못하는 애들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고자 브랜스테드 로울이라는 사람이 산과 염기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렸어요.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아레니우스 정의에 의한 산 염기가 있겠죠? 근데 이거에 부족함이 있어서 더 크게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에 의해서 산 염기를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HCl은요, 아레니우스 정의에 의해서 산이냐라고 물어보면 H 플러스를 내놓긴 했죠. 왜? 자기가 갖고 있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아레니우스 정의에 의한 산이니? 그럼 맞아요. 그러면 HCl은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에 의해서도 산이니? 그래도 맞아요. 왜? 얘가 맞으면 얘도 맞으니까. 그런데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얘는요, 암모니아는 NH3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에 의하면 염기가 맞아요. 하지만 아레니우스 정의는 내릴 수가 없으니까 NH3는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HCl은 여기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 내릴 때 아레니우스 정의가 입각하면은 브랜스테드 로우리도 맞고요. 브랜스테드 로우리는 되는데 아레니우스는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에서요. 가끔 보면 여기 아레니우스 산이니 아레니우스 염기니 이렇게 물어봐요. 혹은 아레니우스 염기니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니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근데요. 이거 따지기 전에 그럼 여러분들 이게 아레니우스야 브랜스테드 로우리야 뭐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 다 따지기 전에 산인지 염기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문제에서 아레니우스 염기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근데 얘는 산성이에요. 아레니우스건 브랜스테드 로우리건 산성인데
염기니? 라고 물어보면 이건 무조건 틀린 거지. 근데 얘가 염기인데 이걸 아레니우스 염기니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좀 고민해 보면 되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예요. 염기가 맞아요. 염기가 맞아요. 그러면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니 이러면 그건 무조건 맞죠. 왜? 근데 아레니우스 염기니 이러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즉 아레니우스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브랜스테드 로우리는 당연히 돼야지. 그리고 애당초 산인지 염기인지부터 확인하시라고. 이게 팁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본의 아니게 브랜스테드 로우리에 대한 산과 염기도 설명을 해버렸네요. 브랜스테드 로우리는 아레니우스로 설명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수소이온을 누군가에게 줘버렸어요. 없어졌죠? 그러면 산. 수소이온을 반응 전보다 반응 후에 받았어요. 이러면 염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거기 나와 있는 예시들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H2O. 여기서는 어떻게 됐죠? H2O가 H를 줬죠. 누군가에게. 산으로 작용했어요. 여기서 H2O가 H 플러스를 받았죠. 염기로 작용했어요. H2O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H 플러스 이온을 줄 수도 있고요. H 플러스 이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양쪽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뒤에 물의 자동이온화 얘기가 나와요. 자, 물은 양쪽성 이온이에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짝산짝염기. 이걸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이걸 되게 어려워해요. 자, 그리고 짝산짝염기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여러분들 지금 반응에서는 얘가 반응물이고 얘가 생성물이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가면 염기죠. 근데 이게 반응이 뒤집히잖아요.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이 되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가면. 화살표가 반대로 가면은 결국은 수소 이온을 준 게 되는 거네요. 이거 산이 돼버려요. 이렇게. 그러면은요. 다시 여기서는요. 이게 산이었죠. 그럼 거꾸로 화살표가 가면 이게 뭐가 돼요? 염기가 돼버리죠. 왜? 이게 반응물에서 이게 생성물이 되면 H 플러스 이온을 받은 꼴이 돼버리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짝산짝염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 짝산짝염기 밑에 보면 암모니아와 물의 반응 해갖고 암모니아와 물이 반응하는 가역 반응이다. 정반응에서는 NH3가 뭐가 되고 염기이고 H2O는 산이지만 역반응에서는 암모늄, 즉 NH4 플러스가 산이고 수산화이온 OH-가 염기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따라서 NH4 플러스는 NH4 플러스 여기 있어요. 자, NH3.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정반응에서 NH3는 지금 뭐가 된 거죠? 염기가 된 거죠. 염기가 된 거죠. NH3는요, 정반응에서 염기예요, 지금. 그럼 NH3에 자, 자신은 산이에요. 정반응에서 염기예요. NH3에 짝산이 누구니? 그러면은 얘예요. NH4 플러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NH4 플러스는 NH3의 짝산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즉 다시 정반응에서 얘가 되면서 염기죠. 얘는 염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염기가 된 거예요.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애가 짝산이에요. 자, 그럼 다시 얘는요. 산이 됐죠. 그럼 OH-는 H2O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짝 염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반대편 걸로. 그래갖고 짝산, 짝염기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짝산, 짝염기 관계에 있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NH3의 짝산은 누구예요? NH4 플러스고요. H2O의 짝 염기는 누구예요? OH-예요.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이게 더 편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갖고 짝산, 짝염기. 선생님,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짝산, 짝염기가 되게 헷갈리는데요? 근데요, 다행인 거는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화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는요, 또 물의 자동이온화도 마찬가지지만
화투에서는요, 엄청나게 어렵게 다뤄요. 정말 까다로워요, 이거에 비해서. 하지만 화원에서는 그냥 소개해주는 정도예요. 그냥 소개해주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놈의 소개를 왜 했느냐? 여러분들 쭉쭉 넘어가셔서 시간 관계상 240페이지까지 넘어가 보세요. 이제 오늘의 메인이에요. 어려울 거예요. 자, 오늘의 메인. 자, 다 지우고 오늘의 메인으로 갑시다. 자, 오늘의 메인은요, 물의 자동화인데요. 여러분들, 물은요, 순수한 물은요, 물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물 속에는요, 물을 채워보잖아요. H2O의 물 분자로 존재하는 애들도 있고요. 이 물 분자가요, 서로 수소를 주고받아 가지고요.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여기에는 모두 존재하고 H3O 플러스도 존재하고 OH 마이너스도 요렇게 H2O 요렇게 세 개가 다 존재해요. 자, 그런데 사실 요 양이 굉장히 적어요. 이 양이 굉장히 적어요. 자,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물의 자동 이온화 순수한 물에서 매우 적은 양의 물 분자끼리 수소 이온을 주고 받아서 아레니우스 정의 아니죠. 브랜스테드 롤이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를 만드는 현상을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한다라고요. 자, 그다음에 물의 이온화 상수 뭐 이름이 거창한 게 나와요. 물의 이온화 상수였고 KW라고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요. 지금부터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OH3O 플러스 꺽쇠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꺽쇠 이렇게 표현해 놓을 거거든요. 이거는요 물 중에 얘하고 얘로 바뀌죠. 자, 물 중에서 얘의 농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 농도가 무슨 농도냐? 몰농도예요. 어라, 쌤, 저 살짝 트라우마 올라와요. 왜? 1단원에서 농도 좀 어려웠었는데 그때 그 몰농도 퍼센트 농도와 더불어서 네, 그거 맞아요. 그때 얘기한 그 몰농도예요. 여러분들 몰농도 정의 어떻게 되죠? 몰농도는 대문자 M이라고 쓰죠. 용액의 부피분해. 용액의 부피 리터 단위죠. 용질의 몰수죠. 단위는 당연히 몰이겠죠. 이렇게 표현했었죠. 자, 그때 그 몰농도 맞아요. 여러분들, 자, 선생님 저 몰농도 잘 모르겠어요. 몰농도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 앞에 쭉 넘어가셔서 영상 다시 한번 확인하시던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조금 한번 상기시켜 봐야 되겠어요. 그럼 책 다시 앞에 확인하시기 바래요. 몰농도. 자꾸 여기서 몰농도 자꾸 쓰여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은요. 물 속에 물 분자로 대부분 존재해요. 그런데 요렇게도 존재하고 요렇게도 존재한다 그랬죠. 근데 이 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물 분자 하나가 H3O 플러스로 바뀌거나 물 분자 하나가 OH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얘하고는요 중성인 물에서는 개수가 똑같아요. 자, 그럼 이 농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 이온화 상수는 뭐냐면 첫 번째 이 이온화 상수에는 온도에만 영향을 받아요. 그럼 온도가 바뀌지 않는 한은 이온화 상수는 바뀌지 않아요. 온도에만 영향을 받아요. 다른 건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요. 온도에만 영향을 받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물속에 얘의 농도하고 얘의 농도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고백값이 K 워터 물의 이온화 상수는요. 꺽쇠 H3O 플러스 곱하기 꺽쇠 OH 마이너스. 꺽쇠로 표시된 건 농도라 그랬죠. 자, 이 물 속에 H3O 플러스의 몰농도와 OH 마이너스의 몰농도의 고백값은 항상 얼마를 갖느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을 갖게 돼요. 단 몇 도씨에선? 25도씨에서.
옆에 표 보시면 알겠지만 25도씨보다 좀 높으면 더 많이 생기거든요. 즉 물이 분자 상태가 아닌 이렇게 이온 상태로 많이 바뀌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내려가면 이온 상태보단 분자 상태로 좀 더 많이 존재하고 25도씨일 때는 얘하고 몰농도의 고백값이 딱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게끔. 그리고 여러 문제 시험 문제에서는요. 대부분 25도씨로 내요. 그게 편하니까. 거의 한 90%, 거의 95%? 아니다. 내신이나 화원에서는 한 99% 정도는 25도씨예요. 그리고는 만약에 25도씨가 바뀌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커지니 작아지니 요거 물어보는 거지 값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절대로.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순수한 물은요. 물속에 25도씨가 되면은요. 그 물이 양이 많거나 적거나 얘하고 고백값이 이건데 순수한 물은 이게 1대1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물은 H3O 플러스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만큼.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만큼 들어있어서 둘의 곱을 하면 마이너스 14승이 돼야 돼요. 지수니까 더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건 중성이에요. 그럼 산성이 되면은 물 분자 요게 좀 더 많아지니까 요게 많아지면은 요게 만약에 많아져서 거기 나온 것처럼 뭐 얘가 뭐 10의 마이너스 2승 정도 된다. 자, 맞다. 착각하지 마세요. 10의 마이너스 7승에서 10의 마이너스 2승이면 얘가 더 큰 거예요. 몰농도가. 왜? 얘는 소수면 0.000 이렇게 나가고 얘는 0.001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지수꼴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둘의 고백값은 항상 25도씨가 유지되면은 자, 한번 이렇게 돼.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산성, 중성, 염기성이 있어요. 산성인용에 중성인용에 염기성인용에 전부 다 25도씨잖아요. 그럼 25도씨면은요. H3O 플러스 하고요. OH 마이너스가 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얘도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25도씨예요. 그래서 곱이 14승이 나와야 되고요. 산이면은요. H 플러스 이온이 농도가 훨씬 더 많아요.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있다. 그러면 OH 마이너스는 25도씨가 유지되면 고백값이 14승이 나와야 되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들어있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현저하게 H 플러스가 많이 들어있어서 산성을 띠는 거고요. 거꾸로 염기에서 만약에 OH 마이너스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들어있잖아요. 얘는 이번 3승이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 H3O 플러스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그래서 14승이 되겠죠. 25도씨가 안 바뀌면. 그래서 OH 마이너스가 현저하게 더 많이 들어있는 걸 염기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간단하죠. 말로만 하면 쉬워요. 문제 풀면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얘는요.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해보시면 저랑 다시 문제 한번 풀 거거든요. 그때 가면 아마 그렇구나 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많이 왔어요.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농도를 왜 나타내느냐? pH를 설명하려고. 소문자 P의 대문자 H인데 이게 수소 이온 농도거든요. 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거기 나온 것처럼 써볼게요. 로그예요. 수학 시간이다. 로그에 수소 이온 H3O 플러스의 농도 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얘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2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pH2라는 소리는 그 수용액 속에 H3O 플러스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농도로 들어있는 걸 pH2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pH가 얼마예요? 얘는 pH가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얼마? 11 이렇게 되겠죠. 얘는 pH가 얼마가 될까요? 얘는 pH가 7이 되겠죠. 그래서 pH 7이 중성이에요. 그리고 pH 7은요. 7보다 숫자가 작아지면은 산성이, 7보다 숫자가 커지면은 그래서 염기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H가요. 3하고요. pH가요. 4하고는요.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얘가 몇 배? 10배 더 많은 거예요. 수소이온 농도가. 그럼 pH가 2 차이 나면 10배 다시 10배니까 100배 차이가 나야 되는 거고요.
좀 복잡한가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pH에서 지시약 색깔 나오는 건 있죠. 거기 보시면 리트머스 종이, 페노프탈린 용이, 메틸 오렌지 용이, 용이 요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 꼭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게 문제화되면 어떻게 나올까? 여러분들, 저랑 242페이지. 지금 많이는 안 풀게요.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마더통에서 무지막지하게 풀 거예요, 이제. 많이 어려울 거예요, 마더통 문제 풀어보면. 그럼 간단한 거. 이제 이게 되게 몇 번만 해보면, 아, 이런 식으로 나가는구나 해요. 페이지 242페이지에 보시면은 간단한 거 하나만 해볼게요. 문제가 6번이 있어요. 자,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푼 다음에 다시 한번 보세요. 간단한 거니까. 자, 첫 번째 1번. 거기 보시면 0.1 몰 농도에, 자, 꺽쇠는 아까부터 계속 농도예요. HCl이 있어요. 자, 뭐 구하래죠? pH와 pOH 구하래요. 얘는요, 그러면 HCl 염산이죠. 그게 0.1 몰 농도 들어있으면 얘는 H 플러스 농도하고요. H 플러스라고 쓰지 말까? H3O 플러스라고 농도하고 Cl 마이너스 농도가 같이 들어있겠죠? 0.1 몰 농도가 다 이온이 됐다고 치면은 얘는 0.1 몰 농도니까 얘가 얼마 있다는 소리예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 pH는 얼마예요? 즉 얘 농도만 따지면 되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pH가 1이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얘가 지금 몇 도예요? 25도씨라고 가정해놨죠? 그러면 pOH는 왜냐하면 pH3O 플러스하고 곱하고 OH 마이너스 곱한 거는 25도씨에서 얼마가 나와야 돼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되니까 이게 1승이면 얘는 10의 13승이니까는 마이너스 13승이니까 얘가 13이 나와버려야 돼.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다시 얘는 요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있다는, 아니 10의 마이너스 1승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25도씨에서 무조건 요 곱이 요게 나와야 되니까 이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이 돼야 돼요. 그래서 pH는 아까 얘기했던 OH 얘를 역수치해서 로그치한 거라면 OH는 얘를 역수치해서 로그치한 거니까 13승이에요. 그냥. 자, 그 옆에 있는 거, 자, 조심하세요. 이건 염산이었고요. 자, 얘는요, KOH, 이거 염기성이에요. 얘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는 K 플러스 하고요. OH 마이너스가 들어있는데 얘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 들어있대요. 그럼 얘는 POH로 따지면 이거 역수치해서 로그치 하니까 3이죠. 근데 25도씨니까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14가 나와야 되니까 pH는 얼마? 11이 되면 되겠죠. 요렇게 하시면 돼요. 결론. 그래서 요렇게 써도 되지만요. 그래서 pH 더하기 pOH는 항상 얼마? 14가 나와야 돼요. 몇 도씨? 25도씨에서는 액성에 관계없이. 요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좀 어색하죠? 굉장히 어색하죠? 근데 이게 화투에서는 엄청 복잡하게 문제가 돼서 나오지만 화원에서는 아까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그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에 맞춰서만 문제를 풀면 되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들 저랑 요거 관련돼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시간상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 문제 풀고 한번 해볼게요. 간단한 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247페이지 가보세요. 247페이지. 완자 247페이지. 그리고 제가 요거 관련된 거 마더텅 드릴 테니까 뭐 마더텅 책으로 가신 분, 책으로 있으신 분들은 책으로 푸시고 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프린트 따로 드릴 테니까 여기 관련된 거 한번 꼭 풀어보세요. 막상 풀어보면 아, 어렵구나. 오, 이렇게 될 거고 질문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247페이지에 보면 6번 문제, 16번 문제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25도씨에서 수산화 나트륨 NaOH를 20g을 물에 녹였대요. 자, 25도씨라는 전제 조건 줬고요.
그 다음에 NaOH가 몇 그램 있대요? 20g 있대요. 자, 그런데 이게 몇 리터? 5리터 용액 속에 있대요. 그때 pH가 얼마냐요? NaOH가. 그럼 이게 몰농도부터 계산해요. 우리는 pH를 계산하거나 pOH를 계산하려면 무조건 몰농도부터 계산하셔야 돼요. 그럼 몰농도 계산해 볼게요. 자, 얘 먼저 몰수부터 확인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화학식량이 얼마예요? 40이에요. 즉 40g이 있으면 1몰이라는 소리인데 근데 현재 이렇게 하지 말고 비례식으로 합시다. 40g, 화학식량이 40g이라는 소리는요. 40g이 있으면 몇 몰? 1몰이라는 소리죠. 근데 현재 몇 g 있어요? 20g 있죠? 계산이 되게 간단하니까 얼마? 0.5몰이 있는 거네요. 이렇게 되겠죠. 즉 2분의 1몰이에요. 얘는 몰수로 따지면 2분의 1몰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돼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몰농도가 필요한 거니까 몰농도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용액이 몇 리터 만들었대요? 5리터 만들었대요. 자, 몰농도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몇 리터 분의 5리터 분의 몇 몰? 2분의 1몰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10분의 1 몰농도가 되겠네요. 10분의 1 몰농도면은요. 0.1이죠. 그러면 얼마?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몰농도네요. 자, 근데 얘는 누구예요? 이거 OH죠? NaOH죠? 그럼 여기에 OH 마이너스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몰농도가 들어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pOH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역수치하고 로그 취하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럼 pH는 얼마가 돼야 돼요? 물어보면 합이 얼마? 25도씨니까 14가 나와야 되니까 13이에요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5번 13이에요. pH는. pOH는 1이 되고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요게 처음에는요 굉장히 어색해요. 여러분들 힘들고 근데 몇 번만 해보면 금방 따라가요. 룰이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그런데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는 몰수 계산 어떻게 했었지? 어라? 몰농도 계산 어떻게 했었지? 어라? 다행인 건 여기서는 우리 앞에서 1단원에서 배운 것처럼 아주 복잡한 상황에서 몰수 계산, 복잡한 상황에서 몰농도 계산을 시키지는 않아요. 다행히. 하지만 간단하게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정 안 되면 앞에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아니면 질문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맨날 말로 해봤자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는 요 완자책에서 여러분들 완자 200, 자, 숙제가요. 완자 247페이지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련돼서 여기까지 제가 마더텅 없으신 분들은 제가 따로 출력해서 드릴 테니까 마더텅까지 풀어보는 것까지를 숙제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막상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 되니까 문제 풀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복잡하긴 하지만요. 여러분들 하면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고생하셨습니다.